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의 유재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좋은 물건이니까 꼭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정말 흔치 않은 신권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권인데 요즘에도 부동산 하락장인데 신권에 입찰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매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감정했던 때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 23년도 2월 달에 감정을 했던 물건이에요. 그럼, 우리 폭락했던 시점이 언제였죠? 그렇죠. 23년도 1, 2, 3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감정을 한 가격인데 지금은 23년도 12월이라서 어느 정도 돌아온 물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이 물건도 그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건이지만 제가 왜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시세와 그 다음에 권리 분석과 입찰가까지 산정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히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물건은 북부 8개 2023 사경 102-342 아파트 물건이고요. 지금 하월곡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도 조금 더 입지 분석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도 제가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물건은 지금 2층입니다. 2층. 신건인데 2층 입찰을 하기 조금 꺼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입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파트는 지금 114동 2층이고요. 이 114동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감정가가 6억 3,900. 그리고 최저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예요. 그리고 총 20층 중 2층이고 2004년식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보존 연도가 2004년이라서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월곡 두선이부 아파트 이쪽 아파트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월곡역이 아래쪽에 있고요. 조금 옆쪽으로 가면은 기름역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아파트의 여기 앞쪽에 있는 114동 빌라예요. 그래서 제가 114동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이게 입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114동이랑 여기 104동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이렇게만 보고 입주를 하시면은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시세 차이가 나진 않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114동이 이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서 여기 114동 한 줄로 쭉 돼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상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쭉 이제 아파트가 니은자, 기역자로 돼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하월곡역이 밑에라고 봤을 때 쭉 보시면은 여기는 다 평지입니다. 거의 평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럼 지금 114동에 대한 내용을 보셨죠? 여기는 이쪽이 다 평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 위에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언덕길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아파트 물건은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내리막길이죠. 꽤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이 생각보다 높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물건은 이 아파트 물건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세가 높다는 게 아니라 층, 고도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물건은 평지 물건이고 여기는 언덕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당연히 평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시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쪽은 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뷰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뷰가 앞에까지 싹 다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막히는 게 없죠. 밑에는 다 평지 쪽이고 그럼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층수만 되더라도 앞에가 다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이제 이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여기 도서관도 이쁘게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원 뷰도 보이고 뷰도 어느 정도 트여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시세가 엄청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과 이곳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물건 자체로서의 입지를 꼭 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다른 사례, 앞으로 이제 물건을 계속 추천드리면서 특이한 사례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올 때마다 드려볼게요. 자, 이 아파트 물건이고요. 지금 114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앞에 은행이 있네요. 그리고 역은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기점으로 보시면은 한 700m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역은 뭐 한 10분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웬만한 성인 걸음으로는. 그리고 다른 편의 시설을 보면은 마트 뭐 앞에 잘 있고요. 그리고 은행. 은행도 이쪽에도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은행 인프라도 괜찮고요. 관공서. 관공서도 이쪽은 우체국이 이쪽에 주민센터가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초등학교까지 같이 보시면은 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도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중학교가 사실 위치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다. 그리고 위쪽에 또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동덕여자대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학군도 인프라, 뭐 은행, 관공서 등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준수하게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서도 나름 갈만한 거리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항상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시세 분석했을 때도 계속해서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세 분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파트 물건 있죠? 그럼 지금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2층입니다. 그러면은 85제곱미터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건에 2층, 지금 7억 5천에 나와 있네요. 최저가가. 그리고 7억 5천 저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7억 7층 1층. 그리고 7.8억 15층. 아, 그러면은 중층부터는 7.8억이고 조금 저층은 7.5억인데 이게 말 그대로 호가예요, 호가. 보통 7억 후반 정도가 중층, 고층이다라고 하면은 저층은 보통 7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래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3년도 10월에 7.6억 4층 거래됐고요. 9월 달에 7억, 그리고 7.8억 거래가 되었네요. 그럼 이거는 진짜 7억 후반 정도 때 거래가 된 거고, 요 7억은 조금 싸게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8월 달에는 7.9억, 7.8억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7.7억 7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2월 달이니까 조금 오래됐으니까 빼고 이것도 10월 달에 8.2억, 8.1억, 7.9억, 그리고 8.3억 이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8억대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잠깐 주춤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7억 8천까지 중층이 내려갔죠. 그렇다는 말은 저층은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7억 5천을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될 거라고 예상될 수 있는 가격인 7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시세를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층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경매 물건을 보면은
지금 최저가가 신권인데도 불구하고 6.39억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찰 들어갈 만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 저번 영상 때 하남 아파트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신권 때 입찰 들어갔으면 최소 1억 3천은 벌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면은 그래도 준수한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입찰 추천 가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건 요약용인데요. 지금 갑구를 보시면은 압류,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있고요. 을구는 근저당권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류가 많이 있더라도 말소기준권리 후보군,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 담보 가등기 이렇게 7가지에 다 해당되는 권리들이죠. 그럼 얘네들이 말소기준권리 후보군들이고 가장 빠른 거부터 한번 찾아보시면은 가장 빠른 게 8번 근저당권 08년도 8월 22일이고요. 이게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8번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들은 다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낙찰자가 낙찰받아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에 특이한 부분이 있나 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상권, 비교.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주는데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인 분이 거주하시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그러니까 즉 물어줄 돈도 없다라는 거고 아마 소유자분이 거주하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안전하고 입찰가 산정만 잘해서 입찰 들어가면 되는 물건이에요. 여기서 권리 분석상 안전하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관리비 미납이 조금 크게 있습니다. 대략 한 500만 원 이상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유자분이 아직까지 이 금액을 안 내시고 있다면은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례로서 공용치 3년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21개월이죠. 그러면은 연체이 자료를 안 내더라도 400 몇십만 원, 한 500만 원 정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입찰가를 그만큼 낮춰서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에 제가 입찰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매유의사가 입찰을 추천드리는 가격은요 6억 6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억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6억 6천 그리고 관리비 미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억 5천에서 6억 6천 사이에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